안녕하세요. 후아이 학예 컨퍼런스 멀티모달 2팀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모달리티 도미넌스 문제라는 것을 소개한 후에 해당 분야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후 저희 연구에 쓰인 데이터를 소개하고 이와 관련하여 저희가 제안한 방법론의 설명과 실험 결과를 함께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모달은 서로 다른 영역의 데이터를 잘 섞는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인데요. 이때 한쪽의 데이터가 섞인 후에도 너무 지배적인 영향을 끼쳐 다른 쪽의 데이터가 무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영역의 데이터를 섞었을 때 모델이 더욱 다양한 시각에서 태스크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이 경우에는 하나의 데이터를 쓰는 것과 비교했을 때 모델의 성능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모달리티 도미넌스 문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나머지 두 데이터는 반영하지 못하고 이미지 데이터만 반영한 채로 모델이 분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영향력이 작은 두 영역의 데이터가 오히려 노이즈처럼 작용해서 모델의 성능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설명하게 될 분야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를 섞는 모달리티 퓨전과 이를 의료계에 적용한 방식을 소개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 모달리티 퓨전은 일반적으로 모델의 어느 부분에서 섞을지가 주요한 연구 소재였습니다. 이는 데이터의 복잡한 정도와 지배력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가 응용할 분야인 의료계에서의 멀티모달 모델이 사용되는 실태를 설명하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 임상 진료 시 사람이 병변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 부위의 이미지와 환자의 생체 정보가 담긴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반면 현재 많이 쓰이는 의료 모델이 병변을 판단하는 방식은 여전히 이미지 하나에 의한 단일 모달리티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모달리티 퓨전 시에 데이터를 섞는 위치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섞을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방식은 크게 임베딩 얼라이먼트, 크로스 모델 어텐션,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총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임베딩 얼라이먼트는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서로 다른 모달리티가 임베딩 될 때 다른 스페이스로 임베딩이 될 테니 이를 공통된 스페이스로 옮겨보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현상을 나타내는 다른 형태의 데이터는 모델에 임베딩 될 때 서로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벡터로 변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왼쪽 아래에 보이는 크로스 모달 어텐션은 스페이스가 다르더라도 모델이 어텐션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는 아이디어입니다. 마지막으로 비교적 최신 연구인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이용한 방법은 기존의 티처 모델이 스튜던트 모델의 학습을 도와주는 아이디어인데요. 이에 여기서 비롯해서 한번 퓨전이 완료된 후에 이를 기반으로 다시 퓨전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멀티모달 영역에서 응용되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된 저희 연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의 소개입니다. 저희는 의료 멀티모달 모델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이미지 데이터와 환자의 생체 정보를 담은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데이터셋은 코로나 환자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환자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다중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각 데이터 형태는 하나는 3D 이미지로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른 하나는 2D 이미지로 한 장의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른 생체 정보 텍스트 데이터는 CSV 파일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실험에 해당 데이터셋을 수천 장의 이미지 이상을 이용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의 주제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모달리티 도미넌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의료계에 응용한 모델을 만드는 것을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모달리티 도미넌스 문제 해결에는 현재 보이는 두 가지 메소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모델이 병변을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두 이미지 데이터를 균형 있게 섞는 페이지 1 단계와 이후 보조적인 데이터를 사용할 환자의 생체 정보를 통합하는 페이지 2 단계로 나누어 모델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페이지 간 학습을 명확히 하기 위해 페이지 1과 페이지 2는 서로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지 1의 학습이 완료된 이후에 페이지 2가 학습되게 되는데요. 페이지 2가 학습될 때는 페이지
1의 가중치는 고정된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먼저 페이지 1입니다. 이는 두 이미지를 고르게 섞는 단계인데요. 먼저 한쪽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식 증류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정확히는 두 이미지 인베딩 벡터의 정렬 시 모달리티 갭을 명시적으로 메우기 위해서 티처 특징인 ffused에 압축된 포괄적인 제식을 개별 스튜던트 특징인 fx와 fc로 다시 증류합니다. 현재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fx와 fc가 오른쪽에 보이는 로스를 통해서 융합될 때 ffused를 이용해서 한번 정제된 후에 섞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각 백본이 최종 융합에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특징 공간을 정렬하도록 강제하는 강력한 레귤라이제이션 장치로 작용합니다. 이후에는 정보가 결합될 때 정말로 필요한 정보들을 한번 걸러주는 정보 게이팅 단계를 거칩니다. 일반적으로 한쪽 모달리티의 지배력이 너무 강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해당 모달리티에서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정보가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정말로 필요한 정보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하는 과정을 만들어서 정보의 양의 차이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나 해당 과정에서 너무 많은 정보들이 걸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후 레지듀얼 커넥션을 이용해서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램에서 보이는 로스들과 각종 수식들이 그것을 구현한 예시인데요. 총 스텝 5까지 앞에 있었던 슬라이드에는 스텝 1부터 5개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정보 게이팅까지 완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이미지 데이터를 섞는 단계가 페이지 1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2입니다. 이 단계는 주요한 이미지 정보들이 섞인 이후 보조 정보인 환자의 생체 정보가 섞인 역할을 합니다. 먼저 텍스트 데이터를 섞기 위해서 간단한 MLP층을 통과시켜 인베딩 벡터로 만들어 주었으며 이후에는 해당 텍스트 데이터 정보와 이미지 데이터 정보를 간단하게 섞어서 최종 분류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페이지 2를 학습할 때에는 페이지 1에 사용되었던 부분을 스텝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림에서 보시는 파란색 영역과 전체 영역 중에 파란색 영역이 페이지 1인데요. 이 부분은 페이지 2의 학습 시 가중치가 고정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주요 정보와 보조 정보를 명시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해당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를 섞는 과정에서 이미지 데이터를 섞는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면 모달리티 갭에 의해 텍스트 데이터가 마치 노이즈처럼 모델의 학습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해당 모델을 통해서 여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현재 슬라이드에서 보이시는 부분은 저희 모델이 아닌 기존의 방법들을 비교한 것인데요. 먼저 두 사진 중에 위에 있는 사진은 저희 모델과의 비교를 위해서 각 단일 모달리티 모델이 분류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는지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인베딩 자체가 힘들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거나 판단에 성공하더라도 80%대의 정확도가 나왔습니다. 또한 이 결과는 우리 모델의 백본 선택에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래 사진은 각 퓨전 방식별 태스크 정확도를 비교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엑스레이 단일 모달리티와 기존 연구들의 퓨전 방식을 이용해 두 이미지를 섞은 경우에도 태스크 정확도가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이는 기존의 퓨전 방식이 데이터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모든 결과가 80%대에서 머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 모델의 성능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기존 방식들의 정확도가 80%대에 머물렀음과 달리 저희의 모델은 페이지 1만 수행한 후 태스크를 진행했을 때에도 90% 이상의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보조 정보까지 섞은 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분류에 성공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각 페이지가 성공적으로 정보를 섞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아래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저희는 각 페이지를 명시적으로 분리해 놓았기 때문에 각각의 로스가 존재하고 이를 더하는 방식으로 총 로스를 구성합니다. 이때 페이지 1의 로스 계수를 1로 두었을 때 페이지 2의 로스 계수를 람다로 잡아 하이퍼 파라미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람다 값이 0.4일 때 최적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모델 학습 시에는 주요한 정보에 더욱 많이 로스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저희는 이렇게 해서 의료계에서의 모달리티 갭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를 소개드렸습니다. 현재 해당 연구는 ICTC 2025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해당 담론은 또한 의료계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